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우입니다. 올여름 유독 열받는 분들 많으셨죠. 워낙 더웠습니다. 오늘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내일은 처서인데요. 정말 더위가 물러가고 내일부터 선선해지면은 열받을 일도 줄어들까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과연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10번째 맞는 에너지의 날인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가 열렸습니다. 태양열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로 떡볶이를 만드는 행사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원전의 잦은 고장과 가동 중단, 또 원전 비리, 유난히 열받았던 여름이 끝나가고 있는데요. 에너지 문제, 열받는 데서 끝나지 말고 다르게 접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열 많이 받는 곳 바로 정치권이죠. 이제 곧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여야의 정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내일인데 과연 채택될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볼 때는 어렵습니다. 서서히 곧 가을이 오는데 국민들의 열 확실히 식혀줄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오늘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열입니다. 열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함께하겠습니다. 8월 22일 목요일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문을 열죠. 오래전부터 당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단 하나의 SUV 렉스턴 W. 올여름 그 SUV를 만날 단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8월 출고 고객에 한해 선수율 제로, 60개월 5.9% 할부이자에 특별 판매 조건까지. Premium Movement Rexton W. 자세한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 여야가 막 부딪혀갖고요. 네, 서로 열받아서 결국 조금 열을 식히려고 국정조사 하자고 했는데 사실상 마무리됐는데 오히려 열이 더 고조되는 분위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이 성과 없는 국정조사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 갈등이 오히려 고조되면서요. 이 대치 상태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시청 앞에 있는 천막 당사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원내 투쟁을 더운데. 그렇죠. 네. 이걸 투쟁을 병행하느냐 아니면은 장외 투쟁을 더 강도 높게 이어가느냐 참 고민 중인데요. 어쨌든 지금 당내에서는 강경 투쟁론이 좀 더 힘을 받고 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한다고 해서 여당이 정하는 일정에 맞춰서 따라가기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시간 투자가 양분되는 만큼 천막에서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 대표는 특히 호랑이 눈으로 보되 소처럼 간다는 뜻의 호시우행 이것을 언급하면서 천막을 칠 때 미리 장기전을 각오했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외투쟁의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장기전으로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천막에서의 강도를 높인다는 것이 열을 더 높이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 이런 장외 투쟁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포기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오늘 좀 자극적인 정치적 발언이나 그 대야 공세를 자제하는 대신에 경남 창원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과 차별화를 꾀하면서 민생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제스처로 보이는데요. 오늘 취임 100일을 맞은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광장에서 투쟁하는 것이 국민적 상식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장외투쟁을 끝낼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오늘 기자들과 만난 새누리당 그 황우여 대표는요. 국가정보원 개혁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체 개혁안이 형성돼서 국회로 넘어오면 여야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때 야당 얘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어떤 대통령 하에서도 정치를 초월하는 정보기관으로서의 기반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체 개혁안에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지 여기는 좀 의문입니다. 여야의 이런 끊임없는 대치를 조금이라도 풀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3자회담이냐 5자회담이냐 네. 양자회담이냐 이런 것이었는데 이런 건 현재 어떻습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아직 답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게 야당 대표와의 단독 회동일 테고요. 3자 회담 역시 부담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얼마 전에 5자 회담을 제안했던 건데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이를 거절하면서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요구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박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 마지막으로 국회 주도의 국정원 개혁 등 3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더라도 막상 손에 쥐어질 선물 보따리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국가정보원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이번 사건을 3.15 부정선거에 빗대고 나선 것도 상당한 좀 변수를 작용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말까지 어떻게 될까요? 지금 경색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또 유일한 방법이 사실상 2자, 3자 회동일 수 있기 때문에요. 어떤 식으로든 답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까지 야당에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 지도부와 청와대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의호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요구가 청와대가 선뜻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 3자 회담 성사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번 주말 청와대가 많은 고민을 할 텐데 만약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다음 주 초라도 3자 회담이 성사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산되는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치권 계속해서 열받는 소식만 국민들 입장에서 많이 들려오는데 빨리 좀 열을 확 식혀줬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에는 남북 문제 좀 짚어보죠. 북한이 이산 가족 상봉 접촉에 대해서 이제 최종 동의했죠. 그렇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눈앞에 다가온 느낌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23일, 내일이죠. 내일 갖자는 우리 측 제안에 동의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회담에 동의한 만큼 오늘 중으로 회담 대표단의 명단을 상호 교환한다고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우리 측이 다음 달 25일 개최하자고 수정 제기했던 금광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 개최와 관련해서 북한은 금광산 관광을 빨리 재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면서 8월 말이나 9월 초에 금강산에서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내부 좀 검토를 거쳐서요. 우리 입장을 북한 측에 회신할 방침인데요. 앞서서 정부는 이산가족과 금강산은 시기적으로 선후 개념은 아니라면서 기본적으로 분리해서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네, 일단 남북 간에 서로 역제의를 하고는 있지만 만나는 부분만은 확실해요, 이제는요. 그렇죠. 계속 대화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치권도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요. 네. 국정조사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죠.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이분에 대해서 경찰 지휘부가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하고 있나 봐요. 왜 그렇습니까? 예, 청문회 스타를 꼽자면 아마 권은희 전 서울 수사경찰서 수사과장일 것 같습니다. 권 과장은 지난 19일 청문회에 나와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12월 자신에게 전화를 해서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 이렇게 외압을 가했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대선을 앞두고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정한 목적이었다 이런 소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경찰 지휘부는 주관적인 의견까지 그렇게 밝힐 필요가 있었냐면서 참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찰 입장에선 최소한 1심 판결이 나오면 권은희 과정을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1심에서 김용판 전 청장이 유죄 선고를 받는다면 권 전 과장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줄 명분이 사라지는 데다가 현재 참 국민적인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뇌부의 고민이 상당히 좀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공권력에 속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정파성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움직인다는 부분들이 참 우리나라가 참 불행한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우리나라 취업 사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보여주는 한 단면이 하나 있다고요. 어떤 거죠? 예, 이게 취업난의 여파인지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인지 아마 둘 다일 텐데요. 사상 최대 인원이 9급 공무원 시험에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자 수가
27만 명을 넘어선 건 27만 명이요? 예. 이야. 정확히는 27만 3천 명인데요. 네. 작년에 비해서 7만 명이나 지원자가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비해서 7만 명이나 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안전행정부에 따르면요.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9천여 명을 뽑는 구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 16만 명이 원서를 냈고요. 평균 경쟁률은 17.6대 1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만 따로 봤을 때는 1,300명 선발에 11만 명 이상이 원서를 내서요. 경쟁률이 85대 1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사회복지인력 확충을 위해서 선발을 늘린 지방 구급 사회복지직 공무원도 평균 21.7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취직난에 지금 허덕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네. 공무원에 대해서 언론이 이제 좀 꼬집을 땐 철밥통 그랬는데 네네. 최고의 인기 직종인 겁니다. 요즘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공무원 가족분들 좋으시겠어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9분 30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하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 정보입니다. 상습 정체 구간 중심으로 퇴근길 정체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도심 대학로 해화 방면으로 이동하는데 2월 사거리에서 마로니에 공원 1차로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는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이 부근이 많이 정체가 되고 있으니까 이동하실 때는 참고로 하셔야겠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는 강변북로 구리 쪽 이동하는데 가양대교 부근 1차로에서 추돌사고 때문에 지금 성산대교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고요. 이후 서강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도 교통량이 많아 정체입니다. 다시 동호대교에서 영동대교 사이로 밀리고 있고 반대 일산 쪽으로도 영동대교부터 성수, 동호대교부터 양화대교까지는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도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하남 가는 길입니다.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 여의상교 나들목에서 영동대교까지는 정체입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는 한일 관계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일본의 후쿠다 전 총리와 주요 인사들이 국제교류재단에서 주최하는 한일 포럼 참석을 위해서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후쿠다 전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러 한국에 왔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관련된 정상회담이 성사된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일본 정부의 우경화와 역사 왜곡 행보가 계속되고 있는데 한일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 연구위원인 이명찬 박사 연결돼 있습니다. 이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현재의 한일 관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특히 더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상황으로서는 진전이 없다고 봐야겠죠. 일본이 지금까지 보인 행동을 보면은 우리 정부가 그걸 쉽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진전이 없다라는 부분은 이전 이명박 정권보다 더 나아간 게 없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이기도 하고, 지금 이명박 정권 때는 민주당 정부였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 정부는 사실 친한파도 많았고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따뜻한 시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진전이 안 됐는데, 지금 아베 정권은 보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들을 너무나 많이 하는 정권이다 보니까, 네. 이명박 정권 때보다 훨씬 더 후퇴했다고 봐야겠죠. 예, 더 후퇴했다. 네. 예. 후쿠다 전 총리가 오늘 포럼에서 한국과 일본의 대화조차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네. 이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렇죠. 사실 아베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한국인들이 싫어하는 걸 알면서 일부러 발언을 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네. 예. 그건 어떤 측면이냐 하면은 그동안 이제 일본에서는 한국이 아니면 중국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라고 끊임없이 얘기해온다. 이제 지쳐간다.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예. 우리 입장에서는 독일이 반성하는 걸 보면은 일본은 한참 멀었다는 인식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한국이 중국이 끊임없이 역사 반성하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지쳐간다. 그러던 차에
가장 그 일본의 우익적인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아베가 총리가 되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정치가들이 우리가 보면은 가장 우경화된 정치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아베 정권은 네. 한국 국민들이 아니면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네. 우리 정부로서는 지금은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후쿠다 전 총리는 비교적 우리 입장에서 보면 친한파 이렇게 분류되고 또 박근혜 대통령과도 상당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후쿠다 전 총리가 아무래도 한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마크 노력을 하기 위해서 청와대 면담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청와대 측에서는 시간이 안 된다고 면담을 거절했다고 하는데. 네, 그렇죠. 아마 지금 이제 아베 총리가 어떻게 이렇게 태도 변화를 좀 보여주느냐, 그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후쿠다 전 총리 같은 경우야 한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건 다 알지만 가장 그 핵심적인 그 인물은 역시 아베 총리란 말이죠. 네. 총리가 많은 우익적 인사를 쏟아내면서 한국 국민들에게 상처를 많이 줬죠. 그건 의도적으로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상당히 한국 정부로서는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의도적이라고 하면은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뺨 때려놓고 우리 화해하자 뭐 이런 네. 걸까요? 뭐 그렇다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네. 예를 들면은 사실은 아베 총리가 그 국내에서 어떤 지지 세력을 얻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 외교를 희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참 지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국내 문제가 좀 풀릴 때까지는 아마 이 외교 문제 이렇게 전향적으로 돌아서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일본 입장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이 상당히 필요한가 보죠?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의 급부상이 가장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손을 잡는데 네. 한국이 사실은 과거에는 뭐 별 그 주목할 만큼 메리트가 없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한국의 입장이 중국에 이렇게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일 정상회담은 좀 하자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한국하고는 그렇게 너무 등지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인식들이 이제 아무래도 있겠죠. 네네. 뭐 아베 총리는 우리 광복절 때 네. 야스쿠니 신사에 뭐 참배는 아니지만 대리 참배죠. 공문을 보내기도 했고 또 네. 관련된 많은 강요들을 포함해서 자민당 인사들이 다 참배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런 것들도 다 의도적인 거죠? 그렇죠. 의도적인 거죠. 네. 거의 정치적인 퍼포먼스로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일본 국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 중국에 대해서는 좀 울적한 감정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예. 섭섭한 마음이랄까. 그 사람들이 역사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중국이 뭐 항상 입만 열면은 뭐 역사 반성하라 그런다고 그런 인식들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울적함을 이제 이 아베 총리가 강경하게 이제 외압으로 인식하는 일본 국민들에게 그 외압을 막아주는 듯한 뭐 사무라이 정신 같은 뭔가 이런 인식을 보여줬다고 보는 거죠.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지지율이 높은가 보죠. 아베 총리는.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높은 부분은 네. 그 아베노믹스라는 경제 부분이 초기에 상당히 그 탄력을 받았었어요. 또 그런 게 그 있군요.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였지 사실 일본 국민들은 외교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정치가들 판단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좀 망언을 하면은 뭐 저 사람 본래 그런 사람이니까 하고 그냥 넘겨버리지. 네. 그걸 그렇게 심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네. 지금 가장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뭐 20년 가까이 침체됐던 경제가 아베 총리가 들어서면서 뭔가 이렇게 좀 변화가 보인 듯 하니까 그동안 워낙 그 정치가들에 대해 실망을 많이 하다 보니 조금 뭔가 변화가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한번 기대를 걸어보자 뭐 그런 측면이 최고 많은 것 같아요. 예. 자, 어찌됐든지 간에 경제를 좀 잘 돌아가는 걸 등에 업고 또 예. 현재 헌법, 평화헌법이 불리는 헌법을 바꾸겠다. 또 예.
해병대라는 것은 이제 공격용 네. 군대를 말하지 않습니까? 해병대 창설을 하겠다. 예, 자,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돼요? 그 부분은 사실 헌법 개정은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부터 그 헌법 개정의 압력이 미국으로부터 있었죠. 그렇게 본다면은 그 자민당 존재 자체가 헌법 개정을 위해서 존재했었어요. 네. 근데 50년 가까이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여론이 이제 받쳐주지 않으니까 예. 결국 헌법 개정 못 해왔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도 헌법 개정은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헌법 개정 쉽지 않다. 네. 예. 무라야마 전 총리죠? 전 총리. 예. 무라야마 다마라는 걸 내서 그나마 예.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서 좀 잘못된 부분을 인정한 분으로 이렇게 예. 평가되는데 무라야마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야권이 아베 총리가 추진한 헌법 개정을 저지해야 된다. 라고 예. 지금 목소리는 높이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 목소리가 좀 팽팽하게 좀 맞설 수 있을까 궁금한데요.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권 행사를 이제 헌법 해석으로 인해서 막 하겠다고 이제 밀어붙일 경우에 예. 거기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 그래요? 헌법 개정 자체는 뭐 기본적으로 구조는 사실 무리일 거고, 그래서 이제 해석 개헌으로서 가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반대가 이제 좀 더 많은 편이니까 그걸 무리하게 강하게 밀어붙일 경우에는 무라야마 총리의 그런 어떤 의도도 야당을 결속시킨 하나의 기폭제는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중의원과 참의원을 자민당, 여권이 다 장악하고 있어서 쉬운 게 아닌가요? 근데 이제 3분의 2의 발의 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의원도 3분의 2가 넘어야 되고 중의원도 3분의 2가 넘어야 그 헌법 개정안을 발의를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중의원은 3분의 1을 넘었지만 참의원은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 그것이 또 좀. 아주 그게 이번 장애물이나. 참의원 선거에 아주 네. 그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결국 그 부분까지 도달하지 못했죠. 그래서 자민당이 다른 당하고 연합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연합하더라도 거기 당 중에서 공명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공명당은 뭐 거의 반대입니다. 전폭적으로 반대거든요. 공명당이 반대를 하면은 이게 진행이 될 수가 없죠. 자, 일본 정부 계속해서 역사 왜곡하고 있고 또 우경화 움직임은 굉장히 빠른데 네. 우리 정부 대처 현재 어떤지 그리고 또 한일 관계 앞으로 어떻게 좀 더 풀어가야 될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요즘 일본 전공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민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돌파구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 가장 큰 요인은 기본적으로 일본이 한 20년 동안 가까이 그 침체된 속에서 일본이 자신감을 많이 잃어서 버렸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거기에 맞물려서 중국이 저렇게 급부상을 하니까 이제 일본이 상당히 기한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 해병대 얘기 나오는 것도 센카쿠 제도 네. 중국 명어로는 자위 나오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뭐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긴장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이제 뭐 해병대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건 어떻게 보면은 억지력을 갖기 위한 하나의 메시지 전달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 센카쿠 제도가 지금 일본에 이렇게 우경화하는데 하나의 상당히 그 뭡니까 중요한 하나의 동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한일 정상회담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지금 북한하고의 문제가 이렇게 풀리는 걸 보면서 그동안 이게 벼랑 끝까지 갔지 않습니까? 네. 네,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은 그 신뢰 프로세서에 맞춰서 이제 밀어붙였는데 그게 결국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우리 정부는 결국 일본이 어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뭔가 조그마한 메시지라도 보내지 않는 한은 우리가 응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아베 총리가 지금까지 저렇게 계속 가다가 결국은 국내적인 요인이든 국제적인 요인이든 본인이 한국과 관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겠다는 인식이 들 경우에는 예. 아베 총리가 우리가 듣기에는 좀 이렇게 시원하게 느끼는 뭔가 좀 전향적인 제스처가 나오지 않을까. 그때쯤 우리 정부도 이렇게 못 이긴 척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뭐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북아 역사재단 연구원의 이명찬 박사였습니다. 우리 딸은 누구랑 결혼할까? 엄마가 골라줘. 왜? 엄마가 아빠 잘 골랐잖아. 우리 딸 결혼할 때 난 몇 살이지?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 때 동바제 프로밀라이프. 네,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오늘 열인데요. 7200님입니다. 정치권의 여야 대치, 당파 싸움에 열받고 전월세 대란에 또 한 번 열받고 이제 곧 더위도 물러가는데 제발 국민들의 열 좀 식혀주십시오.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열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정면 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 뵙죠. 2013년 9월 수원시 행궁동에서 생태교통 수원 2013이 열립니다. 생태교통 수원 2013은 화석연료 고갈 시대를 가정해 주민들이 한 달 동안 자동차 없이 생활하는 세계 최초의 착한 프로젝트입니다. 미래가 머무는 30일, 미래로 걸어가는 수원시. 차보다 사람이 빠른 마을 행궁동 발걸음은 미래의 속도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생태교통도시의 꿈, 미래보다 먼저 꿈꾸고 전 세계보다 먼저 도전합니다. 2013년 9월 수원 생태교통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행사는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시가 함께합니다.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가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한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성대하게 펼쳐집니다. 한겨라 내 청춘!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주, 천혜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인류화합의 대제전. 지구촌 젊은이들의 도전과 열정, 그리고 화합. 5대양 6대주 80개국 2,300여 명의 선수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합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지구촌 최대 물회축제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없다. 옆에 아무런 버튼도. 등으로 왔다. 스마트폰 버튼이. 사람의 최신작 LG G2. 잠시 후 휴게소입니다. 햄버거 사줘. 차에서 먹을래. 감자튀김 냄새, 햄버거 냄새. 아우, 차 안의 냄새는 어떡하지? 페브리즈 차량용을 써보세요. 페브리즈 차량용? 송풍구에 꽂으면 나쁜 냄새를 싹. 상쾌해. 자동차 냄새엔 페브리즈. 차량용. 우리 딸은 누구랑 결혼할까? 엄마가 골라줘. 왜? 엄마가 아빠 잘 골랐잖아. 우리 딸 결혼할 때 난 몇 살이지?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 때 동바제 프로밀라이프. 엄마들은 수유 준비할 때마다 걱정이 많다. 물온도, 수유농도, 영양 걱정까지. 이젠 액상으로 된 배비언스로 바꾸세요. 체계적인 영양 설계는 기본. 한 병 한 병 무균 상태로 만들어져 뚜껑만 바꿔 끼면 수유 준비 끝. 대한민국 수유 상식을 바꾸다. 액상유아식 베비언스.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바다에는 적조, 강에는 녹조가 현재 심각합니다. 특히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 남조류가 오늘 한강 상류에서도 검출돼서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 녹조가 인체에 해가 되지 않을지, 또 식수로 사용해도 되는지, 녹조가 현상 있는 물이겠죠. 또 농업용수로 사용해도 되는지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먼저 낙동강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곽상수 씨 연결해서 주변의 녹조가 얼마나 심각한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수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살고 계신 지역이 낙동강의 상류, 중류, 하류쯤 어디쯤 되는가요? 중하류쯤 됩니다. 중하류쯤요. 네. 예. 농사 짓고 계신가요? 예, 농사 짓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짓고 계세요? 저는 한 4,000평 정도 이렇게. 4,000평. 예, 논농사, 건농사. 네, 4,000평 정도면은 당연히 농업용수를 주변 낙동강 지역에서 많이 끌어다가 쓰시겠죠?
대부분 이제 논농사는 낙동강에 의지해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죠. 네. 그래서 낙동강의 상태가 어떤지 항상 관심 있게 보실 텐데 예. 녹조가 심각한가요? 예, 심각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로 보세요? 지금 강에서 이렇게 덜에서 이렇게 강을 쳐다보면요. 네. 강이 완전히 녹색보다 상당히 진한 녹색을 이렇게 띠고 있어요. 진한 녹색. 예. 그러니까 남들이 이래 보면은 착시 효과 비슷한데 네. 우리가 바다에 이렇게 가면은 맑은 바닷물이 이렇게 막 녹색을 띠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일단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막상 이래 앞에 있어 보면은 이제 녹조가 심각하다 이렇게. 네. 냄새도 나나요? 예? 냄새도 나나요? 냄새는 이제 전체 강에서 나는 냄새는 아직 확인은 못하고요. 네. 낙동강 안에서도 조그마한 소하천이라든지 이렇게 내려오는 장소가 있어요. 그런 데 보면은 이제 비릿한 냄새라든지 이렇게 좀 심하게 납니다. 예년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 강에서 한 40년 이상을 살았는데요. 네. 하여튼 작년 올해가 이렇게 녹조가 이래 생긴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런 녹조라 하는 거는 저희들이 본 적이 없고요. 네. 낙동강 물을 이제 농업용수로도 쓰시고 또 그것이 식수원이죠? 예. 저희들은 고령이지만도에 대구 쪽에서 취수한 물을 저희들이 먹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이제 정수 처리를 거치면은 당연히 마셔도 되고 농업용수로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지금 느끼고 계신지요? 좀 막상 이제 보는 느낌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일반 대도시 사람들은 막상 이렇게 취수장을 본다든지 이런 거는 좀 드물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하지만 막상 강 옆에서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일 이렇게 녹조를 보고 있고 또 녹조가 안전성에는 정부에서 밑에서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괜찮다 말을 하지만 위에 있는 물은 안전성은 뭔가 좀 이상하다 말은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그런 물을 먹는 물은 아직 모르겠는데 막상 농사 짓는 데에서는 그런 물들이 들어오거든요. 네. 바로 그렇겠죠. 이제 물을 퍼면은 위에는 녹조가 있는 물들이 흘러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영양에 대해서는 아직 크게 고민을 하고 이런 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걱정이 되실 텐데 정부 또는 관할 자치단체 이런 쪽에 참 뭔가 이런 것은 해줬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바람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저희들은 이 낙동강하고 해천이 만나는 지점인데요. 수박농사로 유명한 곳입니다. 고령 우곡에는 그린 수박이 나는 저희 산지고에 합천보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렇게 더위 침수 피해가 상당히 심했어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라든지 이러기서는 추후 피해가 나는 걸 보겠다 말만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현재 물까지도 지금 우려가 되잖아, 그죠? 저희는 우스갯소리로 녹조 먹은 쌀, 녹조 먹은 수박 이런 말을 해요, 국민들 사이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안한 감이라든지 또 생전 없던 일들이 지금 현재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가지고 뭔가 문제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상당히 피해가 진행된 상태라고 보는데 오히려 이런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인 규명이라든지 또는 이런 일이 사실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들 농민의 입장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낙동강 중류지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곽상수 씨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연결해서 녹조가 인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 생명과학부의 한명수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한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녹조 현상.
한강 상류에서도 이제 최근에 좀 이렇게 녹조 현상 비슷한 것이 있었다고 지적되고 있는데 한강에서도 이렇게 녹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이게 흔한 건가요? 예, 사실 과거 한강 하류에서도 녹조 현상은 발생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녹조 현상은 수중에 사는 녹조류가 번성해서 네. 물의 색깔이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네네. 그 녹조류의 체내에 존재하는 크로로필이라는 광합성 색소 때문에 예. 그것이 녹색을 띠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녹조는 수중에 사는 그런 녹조류, 남조류, 규조류 등 다양한 그 조류들이 예. 광범위하게 분포하기 때문에 예. 적당한 수온과 빛 그리고 영양염이 풍부하면 예. 자연스럽게 녹조는 발생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수계 수질은 현재 질소화인이 상당히 부영양화 되어 있는 그런 경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예. 수온이나 빛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지속되면 녹조 현상은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이제 궁금해하면서도 걱정해하는 것이 바로 이제 녹조 현상이 있는 그 수원이겠죠. 수원의 물을 식수원으로 또 마셔도 되는지, 또 농업용수로 사용해도 되는지, 또 어떤 독소들이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네. 일단 수돗물로 정수 처리를 해서 마시는 그런 정수된 그 수돗물은 제가 국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셔도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상수도 사업소에서 수돗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도정수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고도정수요? 네. 고도정수 처리 과정에서 그 입자성의 활성탄소가 녹조류가 분비하는 그런 독소들을 거의 제거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수돗물이 생산됐을 때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수도나 상수원에서 이런 그 녹조류가 분비하고 있는 독소 또는 불쾌한 맛이나 냄새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도사업소에서 철저한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자료 한번 찾아보니까요. 네. 한 1996년이었던 것 같은데 브라질에서 이 물이 수돗물의 원수로 사용되는 저수지였다고 이렇게 보도는 돼 있는데 그 물을 먹고 상당히 후유증이 있었다, 급성 중독에 걸렸었다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 외국에서도 이렇게 녹조 현상과 관련된 피해 이런 경우가 어떻습니까? 네, 외국에서도 자주 이런 피해 사례는 이미 오래전부터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지만 정수된 수돗물을 먹고 그런 그 피해를 봤다라는 사례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고요. 우리가 야외에서 정수되지 않은 녹조가 발생된 자연수를 취수했다거나 아니면 접촉을 했을 경우에는 때때로 그런 그 사망이라든가 아니면은 기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낙동강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주민분 인터뷰를 하니까 그분께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녹조 수박이다, 녹조 농산물이다 등등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피해 사례가 보고는 안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녹조가 현상에 있는 그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한 이런 농작물들 이런 것을 이제 다시 섭취하는 주민들을 여기에까지 영향이 있을까요? 이런 것이 이제 사실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흔히 저희가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물들은 보면 가끔은 좀 그 탁하고 또 색깔이 녹색으로 띈 그런 물들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예. 그런데 이 농업용수로 사용해도 녹조가 너무 그냥 대량으로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 정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녹조가 발생된 그런 그 녹조류들을 일부 기업에서는 그걸 확보해서 걸러서 오히려 비료로도 활용을 하기도 하니까요. 예. 이거를 녹조가 발생된 물이 농업용수로 사용됐다 해서 뭐 그렇게 농산물이 문제가 된다거나 독소가 농산물 속에 뭐 침투가 돼서 식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거나 하는 그런 일은 아직은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네. 그래도 역시 이런 녹조라는 것이 발생이 되면 예. 아까 낙동강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불쾌한 것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농업용수 녹조에 사용해도 문제없다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예. 그래도 이러한 녹조를 어떻게 좀 제거해서 맑은 물로 이런 농민들이 농사를 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청취자분 질문인데요. 아마 교수님께서 우리의 고도 정수 언급하신 것과 관련된 것 같은데요. 3722님입니다. 교수님, 지금 수돗물도 맘 놓고 못 마시는데 과연 우리나라 정수 기술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녹조 빨아들이는 쌀을 그대로 먹을 경우 독소는 그대로 남아있지 않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예. 지금 저희 나라에서는 낙동강이 가장 그 녹조 발생이 심한데요. 네. 사실 그래서 이 낙동강에는 벌써 오래전서부터 수돗물 생산하기 위해서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이 도입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작년에는 서울의 그 북한강에서 녹조가 발생이 된 적이 있죠. 그래서 전국이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만 오히려 그동안 서울, 경기 이로는 녹조 발생이 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상수도 그 처리소에서 고도정수 처리 시설을 갖고 있는 것이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단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녹조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했던 것이죠. 네. 근데 작년에 그런 녹조 문제가 생기고 나서 서울시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고도정수 처리 과정을 도입을 해서 올해는 서울 경기에 있는 그 정수장의 수도사업소에 거의 고도정수 처리 시설이 올해로 거의 다 도입이 되고 수돗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도정수 처리 과정이 도입이 된다면 예. 수돗물에 녹조가 발생이 됐다 하더라도 불쾌한 맛이나 냄새, 뭐 독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제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양대 생명과학부의 한명수 교수였습니다. 8월 뜨거운 여름 쉐보레 쿨한 혜택. 쉐보레 차량 구매 시 쿨하게 최대 150만 원 할인 혜택. 올란도 캡티바 트랙스 구매 시 쿨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지원. 스파크 구매 시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스파크 S 제외. SK 이노베이션의 전공은 묻는 겁니다. 석유 안 나면 석유 수출 못해? 자원 없으면 자원 강국 안 돼? 이 질문에서 53조 수출과 16개국 자원 개발이 시작됐죠.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 이노베이션.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왜 그랬어요? 너 최신 LTE 아이폰 사드렸는데 왜 그러세요? 넌 나에게 3G도 줬어. 100% LTE가 있는데도 말이야. 이럴 수가. 3G 섞인 LTE. 3G 전환 없는 100% LTE로 완벽하게. LTE도 U+가 진리. LTE 지원 단말 기준. 네, 저희 뉴스 정면 승부는요, 대한민국 대표은행 KB국민은행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주요 뉴스 들으시고 저는 3라운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